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챕터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과 예외 처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는 데 있어서 메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메인 메모리의 사이즈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하게 되죠. 그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파이썬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기를 해본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이진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바이너리 넘버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들을 읽고 쓰는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CSV라고 해서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에요. 그 내용들을 읽고 쓰는 방법들 그리고 예외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뭐 단어의 수를 알아본다든지 또 카운트해 본다든지 또는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설치해 본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추운 날을 찾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오게 되면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기초를 보면요.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하고자, 다시 말하면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컴퓨터를 끄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라든지 뭐 요즘에는 SSD라든지 뭐 그 외에 뭐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 속에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일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논리적인 정보 단위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파일을 모아놓는 공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는 서브 디렉토리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디렉토리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도 일종의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SSD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파일을 들어다 보면요. 뭐 텍스트도 있고 바이너리 파일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여기 뭐 this is a 뭐 스페이스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파일 맨 마지막에는 EOF라고 하는 end of file이라고 하는 마커가 표시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스페셜 캐릭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있게 되면 파일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일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일은 항상 파일을 읽을 때는 내가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고 나면 생성하고 나면 그 파일에 각각 파일 포인터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이제 열고 닫기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닫을 때는 파일 객체에다가 .close를 쓰고요. 열 때는 open이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관련된 파일 이름 내가 그 오픈하고자 하는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내가 읽을 때 읽기만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쓰기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append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붙이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런 파일 모드를 같이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정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파일 객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언되게 되겠죠.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infile하고 open input text 내가 이제 input.txt라고 하는 파일을 읽을 것이고
읽을 때는 어떤 모드로 읽느냐면 read, R, W, 뭐 A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ead R은 읽기 위한 그리고 input.tx를 읽기 모드로 읽겠다, 오픈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닫아야겠죠. 닫기 위해서는 inFile.close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부르게 된다. 왜 close를 해야 되느냐? 파일을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캐시 같은 일종의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할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읽어다가 파일에서 읽어다가 거기다 써놓죠. 근데 그렇게 써놓게 되면 내가 파일을 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의 메인 메모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니까 그걸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메인 메모리를 릴리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클로즈를 해줘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모드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읽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모드, 그리고 추가 모드라고 해서 내가 지금 쑥 쓴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모드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 이때 내가 Y 모드라든지 또는 A 모드로 추가 모드로 파일을 오픈했는데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그 이름으로 인해서 파일이 생성된다. R 플러스는 읽기하고 쓰기를 동시에 가능하게끔 해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한번 읽어보죠. 파일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프린트해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input.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죠. 그 파일 안에는 홍길동과 김철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게 하고요. 요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했던 end of file이라고 하는 EOF 마커가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이런 input.txt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처럼 아까 전에 infi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오픈한 다음에 요 input.tx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read 모드로 읽겠다, 읽기 모드로 읽겠다라고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infil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파일로 가서요 한 줄을 읽는 거예요. 한 줄. 홍길동 읽혀 오겠죠. 그것이 이제 읽혀서 라인이라는 곳에 그 읽힌 곳의 첫 번째 주소가 라인에 들어가겠죠. 일종의 여기서 이제 읽혀온 것은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의 시작점이 라인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인이 끝날 때까지, 라인이 다 끝나서 어떤 데이터 값이 없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길동 있고, 만약 여기 10개의 사람 이름이 써있다면 홍길동 있고요, 김철수 있고 이렇게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end of mark를 읽게 되면, end of file을 읽게 되면, 즉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때 이제 멈추라는 거죠. 라인이 아무것도 읽혀지지 않으면 그때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면 계속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프린트하고요. 요 라인은 아까 전에 요 문자일이라고 했죠. 문자일을 프린트하고 다시 한 줄을 읽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것을 읽고 그걸 또 가서 확인해보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우선 인풋 텍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인풋 텍스트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이 툴에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여기 가셔가지고 파일에 가요. 이거는 제 거는 이제 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시스템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비슷해요. 파일에 가서 new 파일을 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untitled.2.py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 다 지우죠. 지우고 여기다가 홍길동 쓸까요?
홍길동 아까처럼 김철수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파일에 가서 save as를 치면 요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inpu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죠. 그럼 이제 이게 input.tx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아까 전에 요것들을 읽어오도록 하죠. 근데 자, input.tx를 치게 되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주소가 나오는데 요 주소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C 같은 데다 옮기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D에 루트 디렉토리에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input.tx를 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nput 텍스트를 여기 원래 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로케이트되어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직접 넣어놨습니다. input 텍스트를 여러분들도 이제 텍스트 파일 input.tx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집어넣고 그것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앞에 패스 네임을 지정 안 해줘도 되고요. 만약 저처럼 저랑 달리 여러분이 특수한 곳에다가 또는 특수 디렉토리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위치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패스명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C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스명을 집어넣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패스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홍길동, 김철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현재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 위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읽는 방법,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전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빈 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빈 줄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리드라인을 한 다음에 요 뒤에 스페셜 캐릭터, 뭐 리턴이라든지 줄바꾸기라든지 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프린트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인데요. 그게 뭐냐면 .r3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 한 줄을 읽은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r이 이제 right의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간 뭐 빈칸이라든지 공란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라. 또는 스페셜 캐릭터를 없애라라는 뜻이에요. 즉 홍길동을 읽고 나면 요 뒤에 있는 걸 다 없애고 홍길동만을 문자열로 넘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뒤에 있는 빈 공칸이라든지 빈 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홍길동, 김철수만 프린트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r스틸 찾아보시면요. 구글에서 쳐가지고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빈 공간 또는 공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쓰여져 있는 글자 중에서 특수한 캐릭터들을 없앨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합니다. 파일 읽을 때 아까 전에 R을 썼는데 이제 모드를 파일 열기 모드를 R을 썼는데 이번엔 W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n file 해놓고요.
인 파일에 그 W를 치게 요 output.txt라는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쓰기를 위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그 inFile.write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잘못됐죠? 이거 타이포입니다. 이거 in이에요, in. inFile.write를 하게 되면 요 infile이라고 하는 포인터 여기다가 요 파일에다가 김영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쓰게 되는 거죠. 쓰고 이제 여기 라인 바꾸기, 줄 바꾸기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리드 라인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면 리드 라인을 사용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라이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닫기라고 해서요. 파일을 닫기는 이제 파일의 문을 닫는 거죠. 여기는 이제 라이트를 하고 나서 클로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ry하고 finally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외가 발생을 하면 보통 프로그램이 그 비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면 특수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또는 종료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try하고 finally 또는 accept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try는 뭐냐면 요 try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요. 그러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란 뜻이에요. 자, 에러를 발생을 하면 그걸 실행을 해보라는 거죠. 발생을 하면 이제 다른 어떤 내가 필요한 accept라든지 또 finally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량 구문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단 우선 try는 그 밑에 있는 구문들을 try 안에 들어있는 그 블록에 들어있는 구문들을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했을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accept입니다. accept.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가게 되면 여기 파이썬 구글에서 파이썬을 찾아보시면요. try, accept, else, finally 뭐 이런 것들은 예제가 나와요. 그래서 try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오면 accept를 실행하라. 그런 뜻이고요. finally는 뭐냐면 에러가 발생을 하던 안 하던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이건 실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행하라. 왜? 에러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나가게 될 때라도 요 버퍼는 클로즈 하라는 얘기죠. 그죠? finally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inally도 있고요. 또 accept도 있고요. 또 else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라이트 하는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정의한 거예요. 즉 with라는 걸 이용해서 with, open, as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이 오픈한 것에 대한 파일 포인터 또는 생성자를 f라고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압축된 표현이죠. 그래서 test.txt를 오픈해서 그거를 f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다가 김영희하고 최자영을 라이트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파일을 클로즈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문을 통해서 오픈과 클로즈가 다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자, 세 가지 방법을 공부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하고 그 다음에 명백히 밖에서 클로즈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try하고 finally를 통해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accept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는 루틴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가 발생을 하던 안 하던 반드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finally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close 할 수 있는 방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블럭으로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블럭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파일이 닫혀지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랩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그 입력 파일이 하나 있어서 상점의 일별 매출이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읽어서 일별 평균 매출과 총 매출을 계산한 후에 다른 파일에, 즉 다른 파일에 저장하려면 출력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다른 파일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뭐 이게 sales.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 매출하고 총 매출을 계산해서 아웃풋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 매출하고 평균 일매출을 집어넣는 거죠. 이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며칠에 매출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평균 매출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총 매출은 그냥 다 더하면 되겠지만 평균 매출을 계산하려면 며칠에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즉 내가 리드라인을 한 것을 다 카운트하면 되겠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인 파일과 아웃 파일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파일 이름들을 입력받는 거죠.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sales라든지 뭐 sales.txt라든지 summary txt를 여기서 이제 입력받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입력받은 내용에 따라서 인 파일하고 아웃 파일을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오픈해 줬어요. 파일을 오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하고 총 매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며칠에 매출을 읽었는지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변수를 이제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인 파일을 리드라인 하는 거죠. 언제까지?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올 때까지 읽어주고 읽은 데이터를 문자열이니까요. 뭐로 바꿔줘야 되죠? 정수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s를 만들어주고 썸에다가 더해주고요. 한번 읽을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다음 줄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아웃 파일에다가 라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죠? 총 매출 라이트 해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평균 매출은 여기 있는 것처럼 썸에다가 뭘로 나눠주죠? 카운트라고 하는 내가 읽은 총 일자수 또는 읽은 줄수를 카운트로 계속 계산해 왔으니까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 매출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write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닫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 파일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만드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아까 전에 했었던 R 스트립이라는 것 또는 L 스트립 또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를 읽었어요. scores.txt에서 읽어서 그걸 이제 프린트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아마 요 데이터들이 들어있겠죠. 이거 sales네요. score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어쨌든 그 파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서 매주를 프린트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올 때 불필요한 글자들 또 불필요한 빈 공간을 없애는 방법이 여기 있는 스트립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S가 요런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을 보면 여기 그 특수 문자들이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빈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줄바꾸기 return이라고 하는 특수 캐릭터가 들어있습니다. 요것들을 없앨 때 어떻게 하냐면 s.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주면요. 요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게 되죠. 앞에 공간도 없고 또 공란도 없고 뒤에 특수 문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요 s는 앞에 특수 문자 이렇게 샵이 쭉 붙어 있어요. 요거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trip 하고 가운데 내가 없애고 싶은 글자들, 문자들을 이렇게 그 따옴표로 찍어주시면 그 문자들만 사라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this is example만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도 스트립할 때 공란을 없애준다고 했지만 요 안에 있는 공란은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L 스트릿은 뭐냐면 요 내가 익스트랙하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그 문자열 왼쪽에 있는 파이만 없애는 겁니다. 샵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this is example하고 샵이 이렇게 남겠죠. 그죠? 왼쪽.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문자열 왼쪽에 있는 샵만 없애는 거고요. R 수집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샵을 없애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거는 이제 없애고요. 실행하면 그 프린트를 해주겠네요. 프린트 S.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잘못됐네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겠네요. S는 이 전체겠죠. 이렇게 전체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요거 S 트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여기다 T는 이렇게 하죠. T를 프린트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T를 프린트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 L 스트립이니까 요쪽 그 문자열의 왼쪽에 있는 샵에 샵들을 없애준 거죠. 그래서 this is example 하고 샵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학습 활동으로는 그 앞에서 했던 GUI 내용하고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미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또는 tkinter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부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머리를 써야 될 내용들은 없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GUI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의 내용들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을 학습 활동으로 남기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캠퍼스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